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이제 5월 19일 장마감 직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삼성전자가 오늘 변동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 편이었어요. 미국장 여파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 한번 또 조정받고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 그래서 살짝 지금 떨어지면서 장이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승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 언급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 교수, 우리 일봉으로 봤었을 때 빨간색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왜 매도하라는 거야?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고점을 한번 찍어줬습니다. 근데 이 고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고점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라월 하이 라월 로우 구조, 우하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지지 라인도 조만간 깨질 만한 그런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영상을 촬영해 드리는 거고, 이런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기 위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내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단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이 나왔고, 여러분들께 오늘 소통 브리핑 엄청 다 해드리고 약속대로 해드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 우리 삼성전자 40만원 50만원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의 방향성에 맞춰서 영상 촬영할 거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미국장 여파로 인해서 개파락 출발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밀렸죠.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소통방에서 미리 언급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일단은 오늘 내용이 5월 19일 맞고요. 5월 19일 맞고요. 이 사진까지 들어가면서 28만 2천원 이 라인에서 저항 라인에서 저항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이 얼마냐? 27만 8천, 28만 2천원. 30% 분할 매도 권장드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급하다 그렇게 이모티콘도 보내드리고 기술적 반등 중이다. 이대로 진행해달라. 이따 코스피 실적 나옵니다. 살짝 상승할 수 있어요. 집중하셔라.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영향으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반등 중인 것으로 확인 중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오를 만한 이슈가 전혀 없다라는 점. 그래서 나머지 20% 분할 매도를 내일 장중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리 50% 분할 매도 하자고 5월 14일에 미리 언급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얼마? 29만원 이상에서 50% 현금 확보해 놓으시길 바란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두산에너지, LG전자, 한미반도체. 제가 이 엘리트 고래 주식이라는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게 이 6종목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26만원에서 26만 3천원에서 20% 단타만 먹어보실 분 괜찮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28만 8천원에서 29만원 강한 저항 매울 때다. 제가 이 분봉까지 그려가면서 어제 28만 8천5백원까지 정확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단타를 먹어보시 26만 2천원 정확하게 맞췄죠. 그러면서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기술 리바운딩과 매도 구간을 가져가는데 얼마 했습니까? 28만 2천원까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28만 1,500원까지 올랐다고요. 주주 여러분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매물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를 시켜드리고 사진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사진까지 28만 2천원 저항 라인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침 떨어질 때.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실적 발표 때문에 올라간 거다. 찰실은 언제나 나오는 법.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176%, 순익 178% 급증을 해줬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 개인들은 또 속아. 와, 이제 코스피 실적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이제 실적 장사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제 신고가 뚫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요, 호재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직진 상승하는 장이 아니에요. 왜? 이미 고점은 나왔고 우하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 현물에서 6조 4천억 매도 때려버렸고, 선물에서 오늘 5조 5천억 정도 매도를 때려버렸어요. 코스피 실적이 나왔는데도,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하방을 베팅하고 있다는 거고, 총 누적이 마이너스 3조. 그리고 콜옵션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풋옵션 주가 하락에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모든 지표들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반등들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로 이렇게 내려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왜 이런 반등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반등이 나왔을까요? 이 두 번의 상승. 오늘 설명드렸으니까 반등이 점점 약해지고 이때는 엔비디아 젠슨항 CEO 있잖아요. 이때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13, 14. 그쵸? 근데 뒤늦게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기대감을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게 숏 커버가 나온 겁니다. 숏을 이미 쳤는데 이런 기대감을 뒤늦게 갑자기 합류한다니까 반도체에 못 내리는 거 아니냐, 기대감은 올라갔지만 결국 끝나고 나서 찰실한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올랐습니까? 어제 삼성전자 노조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협상, 기대감, 슈커로 또 올랐어요. 근데 또 떨어지죠. 근데 오늘은 뭐다? 코스피 실적, 이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 쇼커버를 아셔야 되는데, 쇼커버 힘도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 주주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먼저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알겠죠? 추세 상승이겠습니까? 아니면 호재성 쇼커버 반등이겠습니까? 호재성 쇼커버 반등인데, 근데 지금 시장은 뭐다?
미국에 대한 이 금리 부담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당장 열리고요. 한국 시장엔 21일에 발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5월 21일에는 뭐가 있냐면 FOMC 의사록이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5월 28일에는 PC 물가 발표가 있어요. 미국. 이런 초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미국 금리 우리 5월 15일 날 엄청나게 폭락을 해줬잖아요. 제가 5월 15일 날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영상에도 확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라 말씀드렸냐면 제가 5월 14일 날 일정이 있어서 5월 15일 크게 조정 나올 수 있는 점 미리 언급드린다. 연준 금리 감량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아직 분할 매도 못 하신 분들 50%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매도를 하시라고 언급드렸냐면 한강장 29만 원 이상. 저도 이제 이거 말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연준 이장 바뀌면 S&P 500 평균 16% 폭락. 케빈 워시 취임 주고 진짜 고비다. 이게 5월 15일이었어요. 예, 케빈 워시 뭡니까? 매파적인 발언합니다. 바로 미국 국채금리 올라버렸죠. 30년물 5% 급등을 해줬어요. 5.14%입니다. 대공황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5월 21일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장까지는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내일. 그래서 장마감 때 그 직전까지 일단은 보고 나서 제가 분할 매도 나머지 20%를 가져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21일 새벽에 나와요.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 나오거든요. 엔비디아 미국장도. 그래서 떨어지게 됨으로써 개파락도 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요.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리자면 우리 삼성전자가 크게 조정받았을 때 언제 있다 했죠? 11월 3일과 그 다음에 2월 26일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0% 가져갔죠. 이때 3분기 4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떨어져서 이때 엔비디아 실적 되게 좋게 나왔어요. 댓글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올 거니까 왜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항상 차익 실현 나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조정은 나오겠죠. 근데 이 조정폭이 요만큼 나오냐 아니 이만큼 나오냐에 따라는 앞으로 그 뒤에 있을 일정에 따라 요만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5월 21일 FOMC 의사록 우리가 5월 15일 날 취임을 했잖아. 이때 폭락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의사록 하면서 케빈 워시가 또 고금리 유지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악재적인 발언만 나오더라도 미국채 금리, 일본채 금리 다 올라가면 우리 나스닥 떨어지고 S&P 500 떨어지고 코스피 떨어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5월 22일에는 뭐가 있냐면 금요일에는 일본 CPI까지 발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엔캐리 청산이다 뭐다. 지금 일본 국채금리도 30년물 계속 오르고 있어요. 보세요. 10년물, 30년물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여기서 CPI 상해가 발생한다. 이때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 해가지고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 폭락 나와요. 외국인들은 환차손 방지하기 위해서 현물에서 매도 때려버림. 그러면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게 당장 5월 20일, 5월 21일 그리고 22일까지 연달아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5월 30일 뭐가 있다 했죠?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 있잖아요. FOMC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보다 더 크게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PC 발표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야 구독, 좋아요, 댓글 달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고점 저점 맞춰드리고 고점 저점 맞춰드리고 고점 저점 맞춰드리고 고점 맞춰드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대응을 하도록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 내일 장 중에 20% 나머지 분할 매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반등이 좀 세다 그 타이밍에 비중을 더 실을 수도 있어요. 비중을 더 실어서 매도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께 매일 언급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시켜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3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 대응, 저점에서 대응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3전이라고만 꼭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선물에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현물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저조하다 싶으면 외국인은 매도 때려버려요. 그럼 어디다 베팅하냐? 선물에다 베팅해. 왜냐면 얘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롱과 숏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때 플러스 6.4조까지 가져갔어. 3월 31일 저점 찍어드렸을 때 이후로. 근데 이게 청산이 되고 지금 마이너스 3조잖아요. 그럼 9조 4천억 정도가 숏 포지션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때 우리 전쟁 터지고 나서 이렇게 우하향 추세 만들어졌었을 때 이때 쇼커브 나왔지만 숏이 계속 쳤기 때문에 더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이너스 8
8조 숏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9.6조니까 더 많다고요, 주주 여러분들. 이 추가적인 하방이 더 열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주주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변동성이 되게 큰 거 우리 주주분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대응 중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쉽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위아래로 계속 흔들고 있다는 거, 개인들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개인들 고점에서 물리고 떨어지면 또 투매하고 이 투매물량 받아내고 올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왜 윗꼬리 아랫꼬리가 발생, 이걸 알아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주관적, 감정적 매매 안 해요. 이게 세력들이 먹잇감입니다. 저도 처음 투자했을 때 빚이 억대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추경매수, 떨어지면 투매하고 겁먹으니까 제가 이러지 않게 앞으로 여러분들과 객관적인 근거 더 빠르고 정확하게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영상 보고 놓쳤다 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손실봤다 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3전이라고만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먼저 보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